DEF를 좀 조속히 확정해 주는 걸로 저희가 좀 제안을 했고요. 다만 간선도로와 철도의 입체화입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라는 게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또는 반대로 지역을 단절하거나 또는 교통 소음이라든가 환경 문제 이러한 문제들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 말이죠. 중요한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2023년 7월 7일이죠. 경기도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수도권 3기 지방자치단체가 모여가지고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 초안이라고 여기 보시면 2040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 초안 발표회 해가지고 초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초안을. 그런데 이렇게 돈을 들이고 엄청난 인력, 그 다음에 물적 자원을 투입한 초안이 대부분은 최종본으로 확정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발표이자 자료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새삼스러운 새로운 무슨 발표는 없었고요. 이미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정보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재확인되었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공약도 포함되어 있고 이것을 제1번으로 타이틀을 내걸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발표 내용 발췌한 것은요. 이 영상 뒤쪽에다 그날 발표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영상을 첨부했으니까요. 빨리 한번 스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요. 주로 어떤 내용을 발표했는지 한번 신속하게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은요, 이 한 장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고, 그 하부 계획, 이것은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자체, 하부 지자체별로 또 세부 계획, 도시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그때 더 구체화되고, 이것은 최상위 광역 도시 계획이기 때문에 그 얼개, 대충 이 정도로 개발이 되겠다 하면서 큰 테두리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대부분 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부동산 투기 어린이들이 가장 관심 깊게 관심을 끌고 있는 광역 교통수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A노선, B노선, C노선, 그 다음에 가장 경기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DEF 노선 이것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선철도 도로 입체화 작업, 상부 하부 지화화 작업 이것을 거론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지화한 이후에 그 상부를 공원 녹지로 해서 복원을 해서 서로 연결을 한다. 단절된 공원 녹지를 복원을 하겠다. 친환경 교통, 에너지 이런 건 괜히 하는 소리고 복합문화 거점, 복합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 이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수도권을 만들기 위해서 역세권 기성시가지를 고도화하겠다. 다시 말하면 역세권이 강조가 되겠죠. 뒤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성장 산업벨트도 첨단 산업기지로 육성하겠다 하면서 몇몇 거점 도시, 산업도시를 명명을 했습니다.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안 수변 공간, 평화 공간 이런 거는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생 통합의 수도권, 권역별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권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을 완성해 가겠다. 이 내용이 어제 금요일 발표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의 세부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시간 되신 분들은 경기도청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문으로 보도된 내용은 이겁니다. 자,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경부, 경인, 동부 간선 제1순환을 지하화하는 것을 앞당기겠다. 자, 이것은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출마할 때마다 공약으로 낸 10년 묵은 캐캐 묵은 공약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제1번 순위로 일바따로 거론이 됐습니다. 자, 이것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공약입니다. 대통령 공약이에요. 그때 당시 윤석열이 어떻게 공약을 했냐. 서울역에서 당정역까지 지화를 하겠다. 이 어마어마한 공약을 했습니다. 워낙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러는데 현재 윤석열 태도로 봐서는 이것이 장기적 과제로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이 지하 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사업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 이 지역 일대를 지나는 다시 말하면 이 당정역까지거든요. 이 서울역에서
서울역에서 쭉 해서 당정역까지 이거를 지금 지상철이거든요. 이걸 전부 다 지화하려고 이 지상을 공원화를 하겠다는 건데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큰 공사기 때문에 쉽게 정부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심스럽긴 하지만 이번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초안 발표회에서 제1번 순위로 거론을 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합작을 하죠. 수도권이죠. 첫 번째로 수도권 1순환 고속도로, 경부 간선도로, 경인선, 그다음에 경부선 등의 지화 사업의 속도를 내기로 했다. 그다음에 ABC 노선 조기 건설을 추진하고 GTX EF, DEF 신규 노선도 신속히 확정 짓겠다.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초안을 발표를 했다. 10대 과제를 담았고요. 아까 그 10대 과제는 아까 보셨죠? 번호를 먹여놨죠. 번호를 1, 2, 3, 4, 5, 6, 7, 8, 9, 10 이게 10대 과제입니다. 이거는요 한번 개괄적인 내용이니까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시고요. 10대 과제를 담았고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체계에서 최상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얼개를 만들고 테두리를 만들고 큰 골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광역도시계획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자, 최우선 과제로 무엇을 마련했냐? 광역교통수단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가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게 바로 광역교통 GTX입니다. GTX ABC 노선은 조기 건설을 추진을 연장을 검토하겠다 해가지고 이 세 개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추진이 되고 그다음에 GTX DEF 노선안도 최대한 빨리 노선을 확정해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최우선 과제입니다. 최우선 과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습 정체 구간, 이 구간을 전부 다 복층으로 만들어서 통행량을 분산시키고 아까 봤듯이 경부 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 경인선, 경부선 등을 전부 다 지화하겠다. 큰 공사죠. 그 다음에 지화를 통해서 생긴 이외의 상부 공간은 녹지화 공원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주거, 상업, 문화, 여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연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심지 내 개발 가용지, 특히 이미 조성된 복합 환수센터 예정지도 이미 국토교통부에 의해서 어디에 할 것인지 이미 다 발표가 됐습니다. 이미 공부도 많이 했죠. 차량기지를 복합 개발하겠다. 그러면서 언급을 했는데 서울역, 청량리, 삼성, 대곡역, 용인역, 수원 여기가 핵심지입니다. 그리고 이 GTX역은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할 것을 확정은 아니지만 초안이지긴 하지만 거의 뭐 확실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TX역 중에서 청량리, 서울역, 삼성역, 대곡역, 용인역, 수원역 등은 상당히 주안점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수소 철도 차량기지, 신내 차량기지, 수색 도시철도 차량기지는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차량기지이면서도 여기가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공공부지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수도권 공공교통수단 통합결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DRT라든가 UAM 신교통수단을 개발하고 도입하겠다. 그리고 한강에는 리버버스를 도입하고 바다하고 한강을 오갈 수 있는 해상교통수단이죠. 그리고 여의도에다가 유람선, 한강, 경인, 아라뱃길 유람선 운행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제 여객터미널 서울항을 조성하겠다. 여의도에 설치합니다. 여의도에, 반포가 아니라 여의도에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 다음에 서울, 의정부, 수원, 인천은 사회, 경제, 산업 등 수도권의 종합적 중심이 되는 광역 거점 도시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된 게 바로 서울시, 의정부시, 수원시, 인천시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의정부하고 수원이 강조가 되고 있죠. 경기도에 여러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의정부, 수원이 특히나 강조되고 있다는 거. 특히나 현재 경기도를 경기남도, 경기북도 이렇게 분도 논의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만약에 경기도가 남도하고 북도로 분도가 된다면은 의정부하고 수원이 상당히 부각되는 그런 도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자, 최우선 과제, 세금은 많이 내고 국가에서는 SOC 예산을 매년 할당하기 마련입니다. 그 예산을 최우선 할당하겠다는 게 바로 GTX 광역교통망하고 아까 말했듯이 철도, 그 다음에 경부선 지하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거의
어려운 사업이자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 과제로 추진되기 때문에 30대, 40대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드신 분들은 장기적 안보를 가지고 아직 덜 개발되고 아직 투자가 미진한 부분, 이곳을 잘 발굴해서 장기적으로 안보를 가지고 투자한다면 크게 수익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영상을 한번 어떤 발표 내용인지 한번 간단히 초안 발표의 내용, 방금 살펴봤던 기사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도 주의 있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분화해서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역 거점 도시를 크게 4개를 잡았고요. 그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권역 거점 도시라 그래서 각 생활권의 중심 역할을 하는 도시들, 고양, 남양주, 성남, 화성 뭐 이렇게 4개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들. 그 지역 거점 도시를 4개, 그 다음에 지구 거점 도시, 전략 거점 도시에서 크게 5가지의 위계로 해서 중심지들을 좀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 수도권을 그 도로망을 중심으로 해서 다액 격자형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이후에 GTX라든가 이러한 철도망들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이 공간 쪽이 좀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좀 반영을 해서 방사순환형으로 저희가 좀 전환을 해봤습니다. 시적으로 연결되고 서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쾌적한 수도권의 첫 번째는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역교통수단을 좀 확충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김포 골드라인 사태 등과 같이 이 수도권의 교통 혼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지 간의 교통 연계 부족, 특히 이제 게이트웨이 기능을 하는 인천이라든가 김포공항으로의 연계, 접근성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GTX ABC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DEF를 좀 조속히 확정해 주는 걸로 저희 반대로 지역을 단절하거나 또는 교통 소음이라든가 환경 문제 이러한 문제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서울과 같은 이제 대도시들 또 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대도시들에서는 개발 가용지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철도라든가 간선도로의 입창화를 통해서 상부 공간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철도의 상습 정체 구간 이런 데들을 복층화해서 통행량을 분산시키고 교통 정체를 해소하면서 그 여유가 생긴 상부 공간에 공원 녹지화라든가 공공 공간을 조성해서 지역 단지열 또는 시민들의 어떤 생활 공간들을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단절된 공원 녹지의 복원입니다. 이 수도권에는 한북정맥, 한남정맥 또는 다양한 비맥, 지맥 또는 수계 이러한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우수한 자연환경에 저러한 대도시가 들어서 있는 그런 지역은 세계적으로 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제 최근에 수도권에 너무 많은 인구들이 집중이 되면서 여러 군데 택지 개발이라든가 양개발이 일어나면서 이런 녹지들이 훼손되고 생태축이 단절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복원할 거냐 이런 것들이 큰 과제인데 저희는 한북, 한남정맥, 한강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이런 생태축을 복원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역세권 기성시가지를 고도화해서 광역 거점을 육성하자라는 것들입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심지 내에서 개발 가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역세권이라든가 기성시가지의 토지 이용을 고도화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차량기지라든가 이러한 주민 기피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이 찾는 이러한 공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세권, 기성시가지, 차량기지, 환승센터 이런 것들을 고도화하고 이것들을 광역 거점으로 육성을 하면서 이제 중심지를 좀 확대해 나가자라는 좀 그 서로 연계가 되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제는 파편적으로 입지에 있고 또 하나는 노후 산단들, 노후 공단들이 여기저기에 산지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갱신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크게 5가지 벨트로 해서 좀 구상을 해봤습니다. 정책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또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생활권 1, 생활권 2, 생활권 3, 생활권 4, 5, 6, 7, 8, 9 이렇게 9개 생활권의 주요 앞으로 좀 해결해 지향해야 될 방향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어버립니다 중간에. 그리고 거기까지만 하고 그 옆 도시까지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축 속에서 좀 같이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그 생활권 2개씩 묶어서 한 5개 생활권에 대해서 크게 자세한 내용들은 참고 자료를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런 것들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런 것들 지속적으로 저런 정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그 사이에 또 변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하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필요합니다. 관리제가 필요한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바랍니다.